이게 마트가 우리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마케팅 방법입니다. 굉장히 무서운 거죠.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겁니까? 1번 완통, 2번 반통. 여러분은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? 3번이 있지 않을까요? 3번이? 야구락번이 4번 수박마파. 제가 4번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요. 많이 나가셨습니다. 네, 수박마파는 아닙니다. 네, 자, 실비아님 한 통 사서 지인이랑 반 나눈다. 네,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.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. 자, 뭐냐? 우리는요, 여러분, 사실은 애초에 수박을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.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1번 16,000원, 2번 9,000원? 잠깐만, 계산을 해보니까 16,000원짜리 사는 게 어떤 선택이에요? 합리적인 선택이에요. 사서 냉장고에 보관만 잘 해두면, 잘 먹으면 16,000원짜리가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에요. 그리고 9,000원짜리 사면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마트가 좋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1번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? 우리는 애초에 수박을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. 근데 살 마음이 없었지만 나는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한 거예요. 그 현명한 선택을 실행으로 옮기려면 우리는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애초에 수박을 살 마음이 없었는데 수박을 사게 됩니다. 이게 마트가 우리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마케팅 방법입니다. 굉장히 무서운 거죠. 그리고 마트에는 이런 방법이 한 3,000여 가지가 넘는 막 그 요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마트나 백화점이나 뭐 이케아나 이런 데 있잖아요. 가는 거 되게 무서워합니다. 갈 때부터 처음부터 난 너희들의 마케팅에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들어갑니다.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갖고 들어가냐면 이 마트에서는 우리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을까?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찾는 재미로 마트를 가지 웬만하면 마트 안 갑니다. 그리고 이케아 같은 데 여러 번 가보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일 앞에 정말 싼데 득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작은 게 하나 있어요. 8,000원짜리, 7,000원짜리. 그 왜 있는지 아십니까, 여러분? 그거를 내 장바구니에 담게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들고 장바구니를 담잖아요. 그럼 이 장바구니에 뭐라도 더 담고 싶어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없잖아요? 그냥 돌아다니잖아요. 그러면은 장바구니를 안 들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담게 돼요. 근데 시작부터 이케아는 우리 지갑을 열기 위해서 조그마한 8,000원짜리 그 들고 가기에는 뭔가 부피가 큰 이런 것들을 딱 놓고요. 그 옆에 장바구니가 있습니다. 엄청 무서운 거예요. 장바구니 들고 가면은 요거 조금 담고 저거 조금 담고 거기에서 뭔가 사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케아의 마케팅인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아셨습니까? 이런 거 알고 그런 쇼핑센터 가잖아요. 무서워서 못 갑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를 가거나 백화점을 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현관문 열고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우리의 주머니를 열기 위해서 굉장히 지능적인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마케팅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.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? 나의 소비가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것인지 원하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그 마케팅에서 우리가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. 우리 일반 사람들이요, 어리석어서 과소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정말 그런 엄청난 마케팅들이 우리 집 현관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, 아니 스마트폰 이렇게 스크롤을 할 때부터, 그죠? TV 볼 때부터 그런 마케팅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대표적인 게 뭐 홈쇼핑 마감 임박 이런 거 있잖아요.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.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? 이 소비가 필요한 것인지 원하는 것인지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. 그래야 매사에 엄청난 마케팅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지갑을 지킬 수 있다. 그 지갑을 지키는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뭐가 된다? 투자 자산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적 자유를 주게 되는 것이다. 평범함이 비범함을 만든다. 근데 그걸 행한 사람들이 누구다? 부자가 된 사람들인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
저축을 하는 거는 안 쓰겠다는 게 아니고요. 나중에 쓰겠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저축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늘 돈이 없습니다. 늘 돈이 없어요.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늘 돈이 없습니다. 저희 직원들도 그래요. 아, 저 아파트 투자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나한테 저 진짜 완전 거지 됐어요.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뭐냐면, 아, 이 친구가 점점 부자가 되고 있구나. 이런 얘기인 거죠. 저축을 하면 할수록 돈이 없어지고, 당장 내가 돈이 없을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불편하지 않으려 소비하지 말자. 그리고 지출은 습관이지만 저축은 훈련이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포인트는 이거.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지출 통제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편안한 삶을 바라는 것은 사탕을 먹고 이가 썩지 않기를 바라는 꼬마 아이와 같다라고 저는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. 저축한다는 거, 지출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, 종종 우리는 이런 영상이나 이런 뭐 어떤 책을 보곤 하면서 잊고 있던 걸 한 번은 깨닫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가끔은 저축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. 저축은 곧 당장의 거지인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미래에는 자유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. 반대로 오늘 내가 편하게 살고 오늘 내가 자유롭게 살면 미래에는 내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